2024년 내가 건물주가 꼭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내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2024년, 늦어도 2025년 건물주가 꼭 되실 겁니다. 저는 한 10년 걸렸는데 내용만 아시면 3년이면 충분히 건물 사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오늘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현금, 돈입니다. 돈.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죠. 많은 분들이 건물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일정량의 돈이 있으면 되는데 그 일정량의 돈을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한데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소액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에요. 원래는 돈만 많으면 그냥 건물 사면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려면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 내가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쓴 만큼, 대출을 쓴 만큼 그 이자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저의 10년 동안 어떻게 건물을 매입했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건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에 대한 공부, 이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현금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장사도 잘하셔. 근데 건물주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고 건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 불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 2가지가 되어 있는 분들은 꽤 많은데 건물에 대한 정보가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 공부를 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 내가 소액으로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땅, 내가 되팔았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어떻게 대출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계약, 어떻게 계약을 해야 나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하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3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뻔한 얘기 하네. 돈 있고 매월 현금 흐름 돈 많이 들어오면 그냥 건물 사지, 좀 공부하면 되지.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자기에게 대입해가지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찍어야 돼요. 이게 메타인지인데 내가 예를 들어 이따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이 3가지 항목이 있어요. 현금,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건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게 예를 들어 3개 중에 2개 정도만 확실히 높으면 건물 살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그 목표점을 딱 그어놓고 내 위치가 어딘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건물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알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건물 공부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럼 내 돈이 얼마 정도 들겠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대출을 한 80% 받을 거야. 대출 80%에 대한 이자가 있겠죠. 그럼 이자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금 흐름, 내가 매월 어느 정도를 벌어야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2024년 계획을 짜실 텐데 건물주가 목표이신 분들은 이 3가지에 대해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찍어 보셔야 되고, 찍고 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다 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3개 중에 한두 개는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좀 더 디벨롭 하면 됩니다. 저는 이 3개를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다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드릴게요. 저는 2013년에 근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산도 다 정리가 되고 월세방에 4가족이 살았는데 그때 제가 빚만 한 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부동산 지식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거용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상업용은 잘 몰랐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 흐름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면 맨 위에가 목표점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겠다 라고 했을 때 부동산 지식을 해보니까 그래도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현금 흐름을 보니까 제가 그때 직장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25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마이너스 2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이너스 2억을 제로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월급은 받지만 그 외에 부가적인 수익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제가 회사도 다니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사업을 병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메타인지인 거예요. 2023년에 나를 딱 보고 정확히 내 위치를 찍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올려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이미지가 2017년인데 2017년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사업소득이 월급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 소득들을 엄청나게 저축하고 절약해가지고 2억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4년 만에.
그렇게 벌었던 돈들을 계속해서 저축을 했어요. 그때 현금 흐름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매월 가계부 정리하면서 이번 달은 1,000만 원 저축, 이번 달은 2,000만 원 저축, 3개월 뒤에 1억 달성, 예정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짬나는 시간에 공부하고 밤마다 건물 찾아봤어요. 어떤 건물 사야 되는지 공부하고 물건 찾아보고 주말에 임장 다니고 정말 외로웠죠, 공부할 때. 이때는 사실 저 혼자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공부도 되게 오랫동안 했고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제가 건물을 사려면 기준을 설정해라, 지역을 설정하고 금액을 설정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맨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기준도 설정 못하면서 여기저기 막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만 잘 하더라도 이런 6개월이라는 시간도 세이브가 할 수 있습니다. 장사는 건물주다 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건물주 강의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만 들으면 그래도 정말 몇 개월은 단축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공부를 혼자 하는 게 너무 외롭고 까마득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게 맞나 틀리나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저도 제 경험을 녹여가지고 그리고 또 건물을 많이 사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건물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017년에 월세를 한 8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어요. 금리랑 이런 거 따져보니까 당연히 건물 사는 게 당연히 좋겠다는 판단을 섰고 이미 현금 흐름도 좋고 자산도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될 수 있겠다 희망을 갖고 2017년에 목표를 다시 또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19년 그래프인데 제가 이때는 사업소득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사업소득이 올라가면 더 많이 쓰거든요. 차도 뽑고 옷도 사고. 근데 제가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기 위한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은 1억, 2억 목표를 잡아놓고 계속 올렸어요. 목표가 있다 보니까 내가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1, 2천이 되더라도 계속 저축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2019년에 거의 한 1년 반 이상을 혼자 독학하고 임장 다니고 하면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건물을. 결국에는 이 건물이 저에게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그 뒤로도 두 채 건물을 더 샀는데 이 10년 동안 저 혼자 이 세 가지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건을 기획하면서 장건을 만들고 강의를 만들고 그리고 PM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식, 장건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남들보다 저렴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20억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17억에 가져올 수 있어. 그럼 3억 싸게 갖고 올 수 있죠. 근데 제가 현금은 한 2, 3억밖에 없어. 그래서 건물 매입하기는 또 어려워. 그러면 건물을 3억 싸게 사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PM팀에서 저 건물 너무 좋은데요? 재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2, 3년 안에 건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내가 장사를 너무 잘해. 장사를 너무 잘하는데 매월 현금 흐름이 한 3천 정도 됩니다. 근데 계속 재투자를 했어. 1호점, 2호점, 3호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벌었는데 많이 썼어. 그러다 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금 흐름이 2, 3천 정도 되니까 대출을 80%를 받아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 공부도 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죠. 그럼 돈을 모아. 3천씩 모아도 1년이면 이거저거 쓰고 나면 한 2억 모으기 힘들어요. 그럼 내가 변변한 건물 살려면 3, 4년 동안 또 모아야 돼. 4, 5년 동안 모아야 돼. 모아서 또 어떡하죠? 바로 살 수 있어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확실한 컨텐츠가 있고 그 건물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고 공시를 메꿔줄 수 있고 그리고 이자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면 한 5억 10억 있는 분들이 나는 컨텐츠가 없어. 근데 나는 공부는 잘했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건물을 찾아올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같이 건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동 투자, 같이 뭘 사는 거를 막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자산의 가치가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같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한 거죠. 사실 선택의 영역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벌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사겠다. 저 이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자산이 너무 빨리 가. 난 여기 빨리 편승을 해야겠어. 내가 장사를 잘해. 이런 분들은 공부해야죠. 공부하면서 재무적 투자자와 같이 건물을 사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내년에 정말 원대한 꿈 2024년 내가 건물주가 꼭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내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2024년 늦어도 2025년 건물주가 꼭 되실 거예요. 장건 믿고 따라와 보세요. 2024년 건물주 목표로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화이팅! 여기까지 돈깨비였습니다.